그림에서 단자 A, B 사이의 전압은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지 5개가 극이 조금 두 가지로 나뉘어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은 방향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다른 방향입니다. 즉 여기 2V와 5V, 3.5V가 반대고 여기 3개 1.5, 3, 1.5 다 합치게 되면 6V가 또 A가 플러스인 방향입니다. 그러면 600이 3.5를 하게 되면 이 전체 전압이 되겠네요. 답은 2.5V가 됩니다. 진공 중에서 같은 크기의 두 자극을 1m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 6.33 곱하기 10의 4승 뉴턴이 되는 자극의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원래는 식을 F는 4 파이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이렇게 구해서 이게 지금 진공 중이라고 하니까 6.33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R 1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여기가 자극의 단위 M1 곱하기 M2는 이게 6.33 곱하기 10의 4승 되는 걸 찾으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찾게 되면 M1, M2가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극의 단위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1뉴턴은 힘, 1줄은 에너지, 1웨버가 바로 자극의 단위죠. 답은 3번 이렇게 그냥 보자마자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m 웨버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의 총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기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총수 n은 우리가 뮤 분의 m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공기라고 했는데 원래 뮤 제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뮤는 물체의 투자율이라고 해서 그냥 뮤로만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여러분 공기, 진공이라고 해서 보기에 만약에 뮤 제로가 나온다면 그게 조금 더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여기서 3번이 됩니다. 이미의 폐회로에서 키르요프의 이 법칙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이 법칙은 바로 전압 법칙이죠. 공급된 전압은 각 저항에서의 전압 강의 합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이렇게 2번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의 합과 같게 됩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옳게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를 설명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죠? 아싸의 제곱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I 사인 제곱, I 사인 제곱이 들어가는 1번이 옳게 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와트아워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와트아워가 1와트 곱하기 3600 세크이기 때문에 이것이 3600줄이 됩니다. 그러면은 5와트아워는 우리가 3600 곱하기 5를 해서 18000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4번이 해당합니다. 다음 전압파형의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압파형에서 주파수를 알려면은 요 사인 바로 뒤에 나오는 요 숫자를 볼 필요가 있게 되죠. 여기가 원래 오메가 t가 들어가야 될 자리죠. 지금 여기가 오메가가 377이 들어가 있고 원래 오메가는 2파이 f인데 여기에 377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파수 f는 2파이 분의 377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60Hz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314가 들어가게 되면 그건 50Hz가 됩니다. 권선수 100회 가문 코일에 2A의 전류가 흘렀을 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속이 코일에 쇄교되었다면 자기 인덕턴스는 몇 헬리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L, I는 N 파이가 되죠. 여기서 L 값을 물어보게 되면은 I분의 N 파이가 되는 거고요. I가 2A이고 그 다음에 권수는 100회, 자속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게 됩니다. 2.5 헬리가 되죠. 답은 4번입니다. 납축전지가 완전히 방전되면 음극과 양극은 무엇으로 변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식을 좀 써야 되는데요. PbO2가 2H2SO4 그리고 Pb 이렇게 양극과 음극 그 다음에 전해액이 같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양극과 음극이 무엇으로 변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양극의 경우에는 Pb
SO4 그리고 2HO 전해액은 그 다음에 음극은 PbSO4가 됩니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은 모두 다 PbSO4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도율이 커져서 온도 계수가 V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를 끝까지 봐야죠.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될 때 저항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전도율이 커져서 온도 계수가 V 값을 가지는 것, V 이것이 V의 값을 가지는 거죠. V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닌 것은 이를 찾으니까 일반적인 도체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도체는 1번 구리에 해당하죠. 교류전력에서 일반적으로 전기기기의 용량을 표시하는 데 쓰이는 전력은 무엇인가? 전력이 세 가지가 있죠. 피상, 유효, 무효.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전기기기 우리가 사용하는데 집에서 와트라는 거 표시하죠. 이 와트는 바로 유효 전력의 단위가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00V의 교류전원에 선풍기를 접속하고 전력과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600W 5A 있다. 이 선풍기 역률은 얼마인가? 단상에서의 전력 P는 V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코사인 세타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VI분의 P로 계산할 수 있고요. V가 200V, I가 5A 분의 P, 여기는 600W가 될 수 있겠죠. 계산하게 되면 0.6이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는 0.6, 답은 2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이들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원래 중성 상태에서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그것을 우리가 대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코일이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코일의 성질에 대한 것으로서 1번 공진하는 성질이 있다 맞고요. 상호 유도작용이 있다 맞고요. 전원 노이즈 차단 기능이 있다 맞고요. 전류의 변화를 확대시키려는 성질이 있다 아니에요. 유기전력 E는 마이너스 L 델타 T분의 델타 I라고 해서 오히려 여기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서 확대되는 것을 방해하는 특징이 있게 되죠. 답은 4번이 됩니다. 두 개의 저항 R1, R2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항 하나,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전체 합성 저항은 어떻게 구하게 됩니까? 두 개를 합한 것분에 두 개를 곱한 것이 되겠죠. 자, 답은 어떤 게 될까요? 네, 3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겠네요.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가 10 루트 3A이면 상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델타 결선은 이렇게 생긴 결선을 얘기하죠. 여기 선전류가 10 루트 3이라면은 상전류는 그것보다 루트 3배 작게 되죠. 여기는 10A가 될 것입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하죠. 전구를 점등하기 전의 저항과 점등한 후의 저항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도에 따른 저항 특성을 보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전구를 점등하게 되면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점등한 후에 저항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1번 점등 후에 저항이 크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속 밀도 0.5 웨버/per 제곱미터의 자장 안에 자장과 직각으로 20cm의 도체를 놓고 이것에 10A의 전류를 흘릴 때 도체가 50cm 운동한 경우 한 일은 어떻게 되는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힘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힘 F는 어떻게 됩니까? BIL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될 수 있는데 B 자속 밀도 0.5 그 다음에 I 전류는 10A, 그 다음에 L, 도체의 길이 0.2, 그 다음에 사인,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9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힘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거 힘 그냥 1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힘 1에다가 도체 0.5m 이동했으니까 이거는 0.5 줄이 되게 됩니다. 답은 1번, 0.5가 되죠. 평행한 두 도선 간의 전자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평행한 두 도선에서 전자력 힘 F는 D 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어서 D 거리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인덕턴스 0.5헨리의 주파수가 60Hz이고 전압이 220V인 교류전압이 가해질 때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류 I는 뭐예요? XL분의 V가 되죠. 그쵸? XL, 여기서는 XL은 2πfL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 60 곱하기 L값 0.5
전압을 따져보게 되면 220V 계산할 수 있어요. 1.17A로 놓을 수 있습니다. 답 4번 1.17A가 됩니다. 다음 중 변압기의 1차 측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렇게 변압기가 있을 때 1차 측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 측이고요. 2차 측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부하 측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1차 측, 전원과 연결된 측입니다. 50kW의 농형 유도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당한 기동 방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50W가 된다. 그러면 15를 보통 넘게 되면 우리가 기동 보상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동기기 운전 시 안정도 증진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단락비를 크게 한다. 맞아요. 회전부의 관성을 크게 한다. 플라이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소공 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맞아요. 역상 및 영상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답은 4번이 해당하죠. 회전수 540rpm 12극 3상 유도전동기에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동기 속도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P분의 120F가 되니까 P 극수가 12이고 120 곱하기 자 여기 주파수가 60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600rpm이 되겠네요. 슬립을 구하게 되면 슬립은 600분의 600-540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산하게 되면 0.1 정도 나오게 되고 자 이것을 퍼센트로 하면은 10%가 되겠네요.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역률이 좋아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번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 일반적으로 무엇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경우에는 계자와 전기자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나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나 똑같이 계자와 전기자의 전류가 흘러 들어가서 바뀌지 않아요. 회전 방향이. 이걸 바꾸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 즉 여기 계자를 바꾸든지 전기자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지 우리가 반대 방향의 토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자 전류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1차 전압 13200V, 2차 전압이 220V인 단상 변압기 1차에 6000V를 가하면 2차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13200V가 220V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분의 얼마로 가게 되는 걸까요? 60분의 1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6000V가 됐다면 얼마? 60분의 1이 되게 되면요. 여기에는 바로 100V가 될 것이에요. 답은 100V 1번에 해당합니다.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농형 유도전동기 전전압 기동법,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델타 기동? 이거는 아니죠. Y 델타인데 잘못됐네요. 그쵸? 2번이 잘못된 거. 기동보상기법, 리액트 기동법은 다 사용하는 기동법이 맞습니다. 자속 밀도 0.8 웨버/per 제곱미터인 자개에서 길이 50cm인 도체가 90도의 각도로 30m/s로 회전할 때 유기되는 기전력은 얼마가 될까요? 유기되는 기전력 E는 B, L, V 그리고 사인 세타가 됩니다. B 0.8, 그 다음에 L 값 길이 0.5 곱하기 V 속도 30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여기서 각도를 얘기하는데 각도 90도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12V 나올 겁니다. 답은 2번이 되죠. 기중기, 전기자동차, 전기철도와 같은 곳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동기는 무엇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기중기, 전기자동차, 전기철도 어때요? 뭐가 제일 중요한 곳들입니까? 맞아요. 힘이 제일 중요한 곳들이죠. 여기서는 직권전동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조금 이런 문제들 여러분 풀 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용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건 뭐 문제를 위한 문제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류기에서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 중에서 전압 정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번 전압 정류는 바로 보극이 하게 됩니다. 보극을 설치해서 코일 안에서 유기되는 기전력을 조금 더 좋게 만들게 되죠.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기기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DC를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로 바꾸는 방법을 우리는 인버터라고 부르게 되죠. 답은 4번이 해당합니다.
다음 중 변압기의 원리와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변압기 권선이 철심이 있게 되면은 1차 측에 가문 권선이 있고 2차 측에 가문 권선이 있을 때 1차 측의 전류가 자기장이 되어서 2차 측으로 넘어가서 2차 측으로 간 자기장이 다시 전류가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전자 유도 작용이라고 부르게 되죠. 1차에서 2차로 전기가 자기가 전기로 유도되는 작용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변압기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조산기를 과여자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기조산기를 과여자로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계자 전류가 있고 전기자 전류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역률이 가장 좋은 경우에는 여기거든요. 근데 이쪽 과여자로 했을 때는 C 콘덴서로 작용을 하게 되고 부족여자로 했을 때는 L 리액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여자로 사용하게 되면 콘덴서로 작용을 하게 된다. 4번이 맞는 말이 되죠. 보극이 없는 직류기 운전 중 중성점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하가 어쨌든 있는 경우는 안 돼요. 부하가 과부하든 전부하든 중부하든 있으면 안 되고 부하가 없는 경우가 바로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4번 무부하에 해당합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분포권, 이층권, 중권 다 사용하는데요. 전절권 사용하지 않죠. 전절권 대신에 우리가 단절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전 코일 피치가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극피치를 조금 더 코일 피치를 조금 더 작게 하는 단절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삼상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차 유도기 전력의 제곱에 비례하게 된다. 이렇게 답을 정할 수가 있죠. 그림의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의 전압 강화를 무시할 때 콘덴서 양단의 최대 전압은 약 몇 볼트까지 충전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급된 게 200볼트죠. 그럼 여기는 몇 볼트 걸릴까요? 2대 1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100볼트가 걸릴 겁니다. 100볼트는 무슨 값이에요? 이거는 실효 값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실효 값이 100볼트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전압이 걸릴 텐데요. 이런 전압에서 만약에 지금 다이오드 하나를 거치게 되면은 반파 종류가 되어서 이런 전압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최대값의 크기는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최대값은 100 곱하기 루트 2만큼이 걸리게 될 거고 여기서 똑같이 100 곱하기 루트 2만큼이 걸리게 될 겁니다. 최대값의 크기는 바뀌지 않으니까 바로 141V만큼까지는 순간적으로 최대 충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 전동기의 공급 전압이 앞선 전류는 어떤 적용을 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게 되면은 여기 V 그 다음에 I 이렇게 하고 위에 감자, 아래 증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동기 전동기라고 했으니까 왼쪽이 발전기고 오른쪽이 전동기인데 전동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선 전류 공전압이 앞선 전류는 어떤 적용을 하게 되는가? 앞선 전류면 여기가 더 앞서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앞선 전류 우리가 감자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급 전압이 앞선 전류는 어떤 적용을 하는가? 조금 이렇게 오해 소지가 좀 있네요. 그렇죠?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기시기 바라면서 이 표는 꼭 여러분들 그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변압기의 전격 출력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압기가 이렇게 1차로 가는 전류가 있고요. 1차에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에 전압이 있고요. 2차에 전류가 있게 되는데요. 전격을 계산할 때는 항상 우리가 2차 측에 있는 걸로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2차 전압과 2차 전류의 곱이 바로 전격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답은 여기서 4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주의 길이가 16m이고 설계하중이 6.8kN 이하의 철근 콘크리트 줄을 시설할 때 땅에 묻히는 깊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5m를 넘게 되면요 우리가 2.5m 이상 묻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2.5m 이상 묻게 되어 있으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과 연결된 배관을 변경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캐비닛에 구멍을 뚫을 때 필요한 공구는 홀셔 혹은 노가웃 펀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오스터는 나사낼 때 사용하고요. 클리퍼는 절단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토치램프는 PVC관을 구부릴 때 사용하죠.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무엇인가? 고압 및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에 있어 고압은 지표상 땡땡 미터 이상
그 다음에 특고압은 지표상 땡땡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압일 때 우리가 4.5m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겠죠. 이거는 5m가 됩니다. 그리고 35km 넘고 180km 안 될 때는 6m까지 돼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4.5m, 그 다음에 5m가 답이 될 수 있겠어요.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옥내의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서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할 수 없는 배선공사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400V 이상 아주 높은 거죠. 우리가 몰드 이런 거는 우리가 높은 전압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답은 4번이 해당하죠. 저압 군의 가공 인입선으로 DV 전선 사용 시 전선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굵기는 몇 밀리미터 이상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주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집이 있으면 여기 들어오는 이 거리가 만약에 15m가 안 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2.0mm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15m가 넘게 되면 이때는 2.6 이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조명기구를 반간접 조명 방식으로 설치하였을 때 위로 향하는 광속의 양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조금 이걸 우리 정확한 수치로 딱 얼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100%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반간접 조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위로 향하는 것은 약 60에서 90% 정도가 위로 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위로 향하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저압 인입선 공사 시 저압 가공 인입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 면상에서 몇 미터 이상 시설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철도, 궤도 횡단할 때는 우리가 6.5m 이상 유지를 하게 됩니다. 철도 나오게 되면은 6.5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아래의 그림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콘센트 기호인데 이쪽은 단상이고요. 이쪽은 삼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방 관련된 쪽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비상 콘센트, 그러니까 만약에 좀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소화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콘센트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150kW의 수전 설비에서 역류를 80%에서 95%로 개선하려고 한다. 이때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 용량 Q는 이렇게 계산하죠. P 코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세타 1 개선 전 역률,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개선 후의 역률이 되겠죠. 전체 지금 설비 용량이 15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선 전은 0.8, 사인은 그럼 0.6이죠. 개선 후는 0.95, 그러면은 사인은 얼마입니까? 1-0.95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은 콘덴서의 용량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63.2kVA가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하죠. 나전선 등의 금속선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동선, 연동선 해당되지만 3번의 동합금선,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합금선인 경우에는 단면적 25제곱밀리미터 이하일 때 우리가 나전선의 종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답은 3번이 되죠. 전선의 접속이 불안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감전 위험해요, 누전 위험해요, 화재 위험합니다. 근데 절전, 이거 조금 이거 문제에서 괜히 절전 나와가지고 이거 전기가 끊어진다는 뜻인가? 근데 전기를 좀 절약한다 이런 의미, 이건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답은 여기서 4번으로 볼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죠.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 좋아요. 금속관 안에 사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좋아요. 알루미늄 전선은 단면적 16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연선을 사용할 것 좋아요.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할 것, 이거는 아닙니다. 5개용은 이 금속관, 합성수지관, 덕트 이런 데서 계속 가끔 나오게 되는데 절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접지공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종 접지공사 있죠. 2종 있죠. 3종도 있는데 특별 2종은 없죠. 답은 3번이 잘못된 말이네요. 무대,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대 380V까지는 쓸 수 있는 거, 즉 여기서는 400V 미만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하죠.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는 몇 퍼센트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선의 강도는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즉 80% 이상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답은 2번 20% 이상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수변전 설비의 고압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해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 회로와 전압계 사이에 시설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고압 회로가 있는데 이쪽에 전압계가 있어서 직접 전압계를 달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우리가 전압을 조금 다운시키는 애를 넣을 필요가 있죠. 포텐셜 트랜스포머. 이것을 우리가 계기용 변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알루미늄 선은 딱딱해요. 직선 분기 종단은 가능한데 트위스트 접속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4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콘센트에 2개 이상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할 수 있는 기구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콘센트 하나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꽂아서 쓸 수 있는 거 뭐 있죠? 이거 멀티탭이라고 부르게 되죠. 상식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배선용 차단기의 심벌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배선용 차단기의 심벌은 브레이커 해서 답은 1번 B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의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무엇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어려운 곳이잖아요. 가연성 분진, 그쵸? 합, 금, 캐 이거 3개만 가능하다고 했었죠. 3번 애자는 안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